스포츠 모드 RPM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오늘 촬영할 차는 F30 16년식 320D입니다. 320D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볼 모델이죠.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가성비도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뭐 한 1500부터 2000 사이까지 골고루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모델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차를 제가 가져와서 한 20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제가 전에 타던 차가 C클래스잖아요. C클래스인데 얘보다는 등급이 좀 높아요. 얘랑 비교하려면 C220D가 맞는데 제가 탔던 차량은 C250D. 250D가 이제 토크가, 얘는 보편적으로 현대기아에서 쓰는 2.2 디젤, 2.0 디젤에 40토크, 40.8토크에 뭐 180마력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고, 그런 차량들과도 비교할 수 있겠고, 제가 또 C클래스 벤츠 디젤을 탔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소리 들려서 이건 좀 빼고, 지금 아무튼 C250D를 제가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한 이유가 이번에 테슬라 신차가 나왔죠. 주니퍼가 나와서 제가 테슬라를 계약을 했고 7월 말에서 8월 초쯤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좀 탈 차를 찾고 있다가 요거를 지금 잠깐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게 C클래스. 제가 C클래스를 4년 반 동안 탔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M팩이고 걔도 AMG 라인에 들어간 서스가 스포츠 서스였거든요. 얘도 스포츠 서스고, 그래서 아마 비교가 잘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M팩인데 브레이크가 좀 다른 게, 제가 C클래스 탔을 때는 4P 브레이크가 들어갔었고, 얘는 이제 M브레이크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2P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게, 가장 탔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 벤츠 C250D 같은 경우에는 출고 가격이 6,50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되게 옵션이 그냥 풀옵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20D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엔트리 모델인데 M팩만 이제 추가가 돼서 핸들이 이제 3스포크 이걸로 바뀌고, 대신 또 다른 게 이제 D컷이 없고, 얘는 이제 오토홀드가 없어요. 오토홀드가 없고, 여기 보면은 사이드를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사이드를 이렇게 당겨야 되는 수동 모델이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레디가 돼 있죠. 시동 꺼진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뗀다, 그럼 바로 이렇게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해요.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오토스탑이 걸리면 또 보여드릴 텐데, 파킹에 넣어놓으면은 얘가 꺼진 상태로 계속 홀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유용하게 쓰려면 파킹에 넣어놓고 대기를 해라, 신호 대기를 해라. 그럼 오토홀드처럼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히 변속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ZF 8단이 들어가잖아요. 얘도 ZF 8단이 들어가 있고 16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320D와 똑같은 엔진이에요. 개선형 엔진이고, 지금 320D를 사도 얘랑 똑같은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320D G바디를 사나 F바디 요거를 사나 엔진은 똑같은 거고, 미션도 아마 똑같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초년생 분들인데 뭔가 외제차를 타고 싶거나 입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 모델을 강력히 추천을 하는 게, 일단 차량 성능이 뭐 BMW는 M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차량 거동이나 뭐 성능이나 반응성이나 리스폰스나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게 지금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 뭐 2000 이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놀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반떼보다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도 있고, 아반떼 가격에 살 수 있는 차인데 성능이 좋고 대신에 옵션이 많이 빠져 있죠. 뭐 통풍이나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차가 굉장히 좋고, 얘는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면 무조건 20km 이상이 나옵니다. 20km 이하로 나오면 그거는 난폭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토스탑이 됐죠. 여기서 내가 파킹을 걸고, 파킹 걸렸죠. 파킹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약간 오토홀드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경사가 심한 구간에서 이렇게 쓸 수 없겠죠. 예, 파킹 기어가 이제 무리를 받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옵션 차이가 있고, 얘가 지금 또 불편한 게 뭐냐면, 벤츠보다 이게 그 싱크라 그러죠. 싱크라 그러는데, 이렇게 옵션, 이 온도를 이렇게 조절하면 여기까지도 조절이 같이 묶여 쓰는 싱크 옵션이 얘가 없어요. 없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온도를 여기도 조절을 하면은 여기도 올려주시면 여기도 올려야 돼요. 개별이 좋은데 싱크로 여기에 묶여서 이동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야 돼서 제가 못 찾는가 싶어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아예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얘를 보면은 주행 모드가 에코프로가 있고, 컴포트, 스포츠 하면 이제 시동이 걸리고, 스포츠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는 이제 트랙션이 꺼지는 그런 모드가 되게 있고, 여기서 이제 기어도 이제 드라이브에서 옆으로 제껴주면 S 되는 건 다들 아시죠? 지금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비교 대상군이 제가 4년 반 동안 탔던 C클래스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시는 분들 가격대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랑 좀 장단점이 뭔지, 뭐가 다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벤츠가 조금 더 비싸요. C220D는 비쌀 수 있는데 C250D를 벤츠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좀 하자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BMW가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좀 많이 올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BMW가 G바디도 그렇고 F바디가 지금 더 많이 올드하긴 하지만 G바디에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벤츠가 그래도 너무 화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를 가지고 논다는 부분이나, 얘는 아예 앰비언트가 좀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벤츠를 타다가 BMW를 타면 실내가 조금 심심할 수 있다,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일단 제일 먼저 느껴지고, 그리고 옵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모든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벤츠보다 주행 질감이 운전자 입장 기준에서는 되게 경쾌하고 내 말을 좀 잘 들어주고, 핸들링도 되게 칼같고 섬세하고, 벤츠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스포츠 디스플레이라 그러죠. 요게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마력으로 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토크로 가고 있는지,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건데, 요런 부분들은 벤츠가 없기 때문에 주행에서 좀 더 재미있는 부분들, 또 알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제 취향이 아니기는 한데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또 얘도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인성이 벤츠 계기판보다 얘가 시인성이 좀 더 좋아요. 숫자도 좀 고딕체, 볼드체로 이렇게 좀 두껍게 돼 있고, 연비 같은 경우에도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벤츠는 디젤을 그때 당시에는 2000cc 디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OM651 엔진을 썼는데 그때는 2200cc 디젤이에요. 2200cc다 보니까 아무래도 4륜이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디젤이어도 조금은 연비에서 손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95cc인가 하여튼 2000cc급 엔진을 달고 있어요. 힘은 그래서 조금 51토크를 타다가 40토크를 타면 힘이 이제 좀 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얘가 후륜이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에서 그립을 4륜보다 조금은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느껴지는 부분은, 벤츠는 기어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항상 시동 걸고 출발할 때마다 윈도우 브러쉬를 켜긴 하는데, 요거 재밌어요. 이렇게 제끼면 여기에 이제 S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라 그래서 한 단계 기어를 낮겠습니다. 그래서 RPM을 좀 더 확보해서 엔진의 힘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규격만 맞춰서 교환을 잘 해주면 벤츠나 BMW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엔진 마운트의 상황이나 뭐 흡음재가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엔진 오일 규격을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규격에 맞춰서 디젤 엔진을 넣어주면 소음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진동도 그렇고. 그건 나중에 제가 엔진 오일, 디젤 엔진 오일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컴포트까지는 시동이 안 걸리고요. 자, 스포츠 모드 RPM 좀 당겨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업시프트 할 때, 지금 영상에서 이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업시프트 할 때 기어가 워낙에 빨리 바뀌기 때문에 뒤로 한 템포 이렇게 좀 사람을 쳐주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BM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다시 해볼게요, 그 느낌이 안 납니다. 변속의 어떤 그 타이밍도 다르게 하고, 스포츠 모드에서의 주행 질감을 이게 댐퍼 값을 좀 다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행에 있어서는 벤츠보다 BMW가 한 수 위지 않나. 하드웨어 같은 부분은 얘가 앞에 맥퍼슨이 들어가고 벤츠가 WC1이 들어가거든요. 하드웨어만 보면은 벤츠가 훨씬 더 나은 게 맞는데, 얘가 지금 주행을 막상 해보면 이 운전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재밌게 해주는 거는 BMW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션도 보면은 컴포트 모드에서는 편안하게 주행을 하게 해주고, 내가 지금 달리고 싶다 해서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은 변속 반응도 좀 빨라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변속 속도도 빨라지고 변속 충격도 좀 주면서 운전의 재미를 좀 가미시켜주는 것들이 BMW가 좀 운전을 재밌게 또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들을 BM을 타면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BM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고, BM 타면서 뭐 주행이 별로다, 뭐 차 잘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내가 좀 주행을 좀 경쾌하게 하고 싶다, 좀 차별화를 둔 뭔가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BMW 이런 모델 사서 외제차 입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BMW, 벤츠가 공도에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애프터마켓 활성도 되게 잘 돼 있고, 어떤 거를 보면 아반떼보다 필터가 싼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영상들도 제가 앞으로 만들 테니까 입문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뭐 BMW 벤츠는 겁먹지 마시고 뭐 2000cc급 엔진은 다 뭐 유지비가 얼마 들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 뭐 파워트레인 가속이나 감속이나 미션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하나도 깔 게 없는 차량이고 내구성도 확보가 돼 있고, 물론 이제 엔진에 대한 누유 이슈가 있긴 한데 누유는 뭐 국산차도 때려 밟으면 누유가 안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수리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남겨드리는 영상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륜을 추천합니다. 후륜이 좀 더 경쾌한 맛이 있고, 왜냐면 아무리 디젤이어도 2000cc 엔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힘의 한계가 4륜을 다 경쾌하게 끌고 가기엔 좀 부족해요. 전륜이라든지 아니면 후륜만 돌아가는 게 차를 굴리는 데는 좀 더 경쾌할 거고 연비도 오히려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4륜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4륜을 만약에 사게 되면 앞에 디퍼런셜, 중간에 트랜스퍼 케이스, 뒤에 후륜 디퍼런셜이 따로 있을 테죠. 그 세 개를 전부 다 갈아줘야 돼요. 그 오일을 갈아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뭐 앞 디퍼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 뒷 디퍼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 또 그 가운데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를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차가 웅웅웅 하면서 말타기 증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은 트랜스퍼 케이스를 다 뜯어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고 관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후륜이 관리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속 안정성을 이것도 영상에서 담을 수 없어서 그래서 차를 타보고 결정을 하라는 건데, 일단 속도를 좀 올려서 고속 안정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속도가 좀 올라와서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디젤 타면서 시끄럽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시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고속 주행에 올라오면 디젤이 토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기어가 8단이 물려 있어요. 8단이. 근데 8단이 물려 있어서 RPM이 지금 보면은 되게 저 RPM이 물려 있거든요. 저 RPM에서도 충분히 밀어주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이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낄 때는 디젤이 고속주행에서 가솔린보다 조용하다고 저는 느껴요. 지금 보면은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 RPM을 써도 악셀을 살짝 이렇게 얹어도 이렇게 쭉 밀어주는 힘이 은근히 나오기 때문에 디젤이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 좀 더 조용하지 않나. 그래서 장거리를 타는 사람들이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엔진오일 수명도 길잖아요, 디젤이.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장거리 주행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뭐 일주일에 한번 내가 100km 이상 탄다,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내가 장거리를 많이 탄다, 무조건 디젤을 전 추천드립니다. 디젤이 장거리만 많이 타면 그렇게 고장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엔진을 제때 갈아주고. 지금 보면 차가 지금 썸머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도 승차감도 괜찮고 이 고속 안정성이 괜찮아요. 지금 보면 지금 촬영하시는 분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되게 이 범프를 밟으면 쫀득쫀득한 그 맛이 있어요. 차가 그러니까 이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도 들지만 약간 조금 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BM 특유의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3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고 제일 잘 달리는 차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아마 잘 살리지 않았나. 지금 이제 컴포트로 바꾸고, 스포츠에서는 방금 댐퍼가 스포츠 댐퍼였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딱딱해질 수 있고,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돌렸기 때문에 댐퍼가 좀 풀어진 게 살짝 느껴지죠. 댐퍼가 좀 풀어지면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뭐 M 스포츠가 딱딱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도 이거 타고 대구도 왔다 갔다, 울진 왔다 갔다, 포항 왔다 갔다 했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벤츠보다 안 좋은 게 이게 현행 뭐 G바디 5 시리즈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F바디 이 차만 문제인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차가 벌써 10만 킬로 탄 차기 때문에. 근데 이 착자감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양옆으로 잡아주긴 하는데 요추 경추 요 뒤에 허리 이 받침대 쪽이 벤츠보다 현저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벤츠는 그 허리 위에 중간 아래 이렇게 이제 에어로 이렇게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제 차가 250D여서 그런지 그게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아예 없거든요. 옆에 이제 사이드 볼스터만 이 허리를 양옆으로 기울이지 않게 이렇게 조여주는 기능은 있는데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좀 장거리를 갔을 때 허리 가운데 쪽이 좀 많이 아픕니다. 허리 가운데 밑에 쪽이. 거기 쪽을 좀 잘 지탱을 못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 차가 잘못된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부분이 장거리 운전하면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였고, 승차감은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굉장히 편하고 차 추월할 때도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 51톤
10토크와 40.8토크 그 10토크 차이가 운행하면서 계속 저는 느껴져요. 물론 벤츠가 좀 더 무겁고 뭐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10토크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종합적으로 뭘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좀 차를 장거리를 좀 많이 타고 편안하게 가고 싶고, 뭐 스포츠 주행 이런 거 모르겠고, 뭐 미션 이런 거 모른다 그러면은 무조건 벤츠를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벤츠 가시면 되는데, 나는 좀 이렇게 외제차 산 김에 좀 달려보고 싶고 민첩함을 느껴보고 싶고 진짜 스포츠 드라이빙이 뭔지, 내가 진짜 이 차를 가지고 놀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벤츠 사면 무조건 후회하니까 BMW를 가시면 돼요. 그리고 BMW가 가격이 좀 더 쌉니다. 하여튼 벤츠보다 얘가 몇백만원 정도 쌀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뭐 대시보드 여기나 이런 데 보면 우레탄 되게 이제 가죽 실밥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이제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벤츠보다는 좀 못하다는 느낌이 계속 이제 보면 느껴지긴 하는데,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들을 뭐 보이긴 보이겠지만 저도 보이니까,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 부분들은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차가 워낙에 또 말을 잘 들어요. 이 국산차의 편안함이 그 말랑말랑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말랑말랑하면 차가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이 범프를 이렇게 계속 만난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를 휠에만 카메라를 꽂고 휠만 보고 있으면 휠이 계속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 범프를 만나면서. 근데 이 범프가 말랑말랑하면 좋을 수 있겠지. 근데 코너를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너 만나고 방지턱 만나고 급브레이크 밟고 급출발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차의 움직임이 꿀렁꿀렁하게 되면 사람이 멀미를 하게 돼요. 이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꿀렁꿀렁 한다는 말이 뭐냐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 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노스다운 하고 물러기는 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차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노즈 다운 없이 그대로 그냥 요 자세 그대로 그냥 멈추는 거예요. 노즈 다운 없고 이 양옆으로 흐트러지는 거 없이, 과장을 안 보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차가 앞으로 그냥 딱 멈춰 설 것 같아요. 라이트도 독일차 특유의 그 라이트 밝은 그 색깔이 있어요. 뭐 광량이나 이런 게. 라이트도 충분히 밝고,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좀 잠깐 비춰주시면은 쌍라이트를 이렇게 바바바박 할 때 있잖아요. 반응이 느려요. 벤츠는 빡 하면 이 밝기가 바바바바바바박 하면은 바바바바바 플래시처럼 들어오는데, 얘는 바바바바박 하면 이 슥슥 들어오는 이게 있거든요. 얘가 지금 슥슥 들어왔다 슥슥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광량이 이렇게 안 나와요, 바로. 그래서 바바바바박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벤츠보다는 좀 답답하긴 한데, 이게 뭐 슥 켜지는 게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